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. 새 정부 초기 내각 인선 관련해서 여러 잡음이 있잖아요. 그중에서도 특히 장관 후보자 가족의 이해 충돌 의혹,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정은경, 강선우 두 후보자 사례 중심으로요. 네, 이게 참 공직자 윤리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. 특히 가족 재산 문제나 활동 같은 게 직무랑 엮이면 국민들 시선이 더 날카로워지죠. 그렇죠.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새 정부 인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, 그 핵심이 뭔지,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일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배우자가 비상장 바이오 기업 감사로 있으면서 받은 스톡옵션, 그게 한 1만 주 된다는데 재산 신고에서 빠졌다는 거, 이게 논란의 시작이죠. 그렇습니다. 스톡옵션, 이게 미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. 근데 비상장 주식이라도 당연히 재산신고 대상이거든요. 당연히 해야 되는군요. 네. 그래서 이게 단순히 누락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건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. 근데 더 중요한 건 시기적으로 강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던 때랑 그 배우자의 감사 재직 기간이 딱 겹친다는 거예요.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군요. 그러니까 공적인 직무랑 가족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좀 부딪힐 수 있다. 이런 우려인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이해충돌이라는 게 결국 공직자가 자기 직무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하게 일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강 후보자 사례는 이제 국회 활동이 배우자가 있는 회사의 어떤 이익과 연결될 수 있다. 이런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. 구체적인 정황들도 좀 나왔잖아요. 예를 들면 후보자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배우자 회사 대표가 와서 기술특례 상장 기준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, 근데 그 이후에 그 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추진했다는 거. 네. 또 후보자가 발의했던 법안이 그 회사 주력산업 분야, 항암 신약 지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.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.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? 네,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황들이 자꾸 겹치니까 혹시 국회의원의 어떤 영향력이 가족의 이익 쪽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엔 충분해 보입니다. 이건 청문회에서 아주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후보자의 어떤 공직 윤리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례로 넘어가 보죠. 이분은 코로나19 때 질병관리청장으로 우리가 방역사령탑 이렇게 불렀잖아요. 네, 그랬죠. 근데 바로 그 시기에 배우자가 진단키트나 마스크 이런 관련 기업 주식을 사서 이익을 봤다. 이런 의혹이 있어요. 네, 이게 사실 국민 정서상으로는 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아니, 방역정책 최고 책임자의 배우자가 그 관련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. 이러면 혹시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설령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해도 공직자 가족으로서 처신이 매우 좀 부적절했다.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배우자의 농지 보유 문제까지 나왔어요. 인천에서 의사로 일하는 배우자분이 강원도 평창에 꽤 큰 농지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. 한 800평 넘는다고 하던데. 네. 현행 농지법상 직접 농사 안 지으면 농지 소유 못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보죠. 그렇죠. 주식 투자 논란에 이어서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나온 거니까요. 이건 후보자 본인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어떤 법규 준수 의식,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다 설명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글쎄요, 이미 도덕성에는 좀 흠집이 난 상태라고 봐야겠죠. 네. 이렇게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 야당에서는 새 정부 도덕 불감증 심각하다.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명하라 이러면서 공세를 펴고 있고요. 사실 고위공직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자리잖아요. 가족 관련된 의혹이라고 해도 이게 결국 후보자 본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. 이런 논란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오늘 저희는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, 특히 강선우, 정은경 두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배우자의 스톡옵션 문제, 주식 거래,
또 농지법 위반 의혹까지 전부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과 바로 연결되는 문제들이었네요. 네,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이 의혹들이 어떻게 좀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, 이미 공직자 윤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준, 또 국민들의 기대치,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께서는 공직자, 본인 그리고 그 가족에게 어느 정도 수준의 투명성, 또 공과 사의 구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과연 정부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